육부 20세기 및 그 이후 육부 목차 30장 20세기 초 31장 모더니즘과 클래식 전통 32장 두 세계대전 사이 재즈와 팝음악 33장 두 세계대전 사이 클래식 전통 34장 세계대전 후의 경향들 35장 밀레니엄의 끝 육부 20세기 및 그 이후 우리는 다른 어느 시대의 음악 문화보다도 20세기의 음악 문화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1장에서 설명한 과거의 음악을 재구성하기 위한 4가지 유형의 증거, 물리적 잔존물, 시각적 영상, 음악과 음악가에 대한 저술, 그리고 음악 자체를 상기할 경우 이 모든 측면에서 1900년 이후의 음악에 대한 증거가 그 이전 시대 음악에 대한 증거 전부를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많다. 녹음, 사진, 영화, 텔레비전, 컴퓨터 등의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어떤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생산된 어떤 음악이든 그대로 보존하여 언제든지 손에 넣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는 음악의 저장이 오로지 기보에만 의존하던 이전 시대와 비교해 볼 때 더 완전한 면모의 음악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지난 20세기의 음악은 그 양에 있어서 엄청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시간적 근접성은 무엇이 가장 위대하고 영속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20세기의 음악은 또한 이전 음악보다 더 다양하다. 음악가들은 꾸준히 음악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인 가정들을 재검토하여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작품들을 창작해냈다. 레그타임, 재즈, 뮤지컬, 영화음악, 록, 랩, 기타 유형의 팝음악과 같은 새로운 전통이 등장했다. 클래식 영역의 경우 어떤 작곡가들은 계속해서 조성음악을 쓴 반면 다른 작곡가들은 무조성, 다조성, 신조성, 12음 기법 등의 새로운 음고 조직 체계를 고안했다. 20세기는 인상주의와 표현주의에서부터 신고전주의, 미니멀리즘 및 신낭만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식이 경쟁하는 시기이자 실험음악, 공간음악, 전자음악, 불확정성, 우연, 콜라주를 포함한 새로운 소리와 새로운 접근법을 탐색하는 시기였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며 매년 등장하는 새로운 경향들은 오늘의 음악적 삶을 사상 유례 없이 다채로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 30장 20세기 초 30장 목차 모던 시대 1898년에서 1918년까지 지역 음악의 전통, 클래식 전통의 모던 음악, 독일과 오스트리아, 클로드 드뷔시, 1세대 모던 작곡가들, 아방가르드, 후기 낭만인가, 모던인가. 20세기 초는 테크놀로지, 사회, 그리고 음악을 포함한 예술 전반에 있어서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시기였다. 미국의 팝 음악은 세계의 주목을 받은 레그타임과 재즈의 새로운 조류들을 발전시켰다. 연주회 프로그램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과거의 고전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었던 클래식 전통의 작곡가들은 전통과 새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는 독특한 양식과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청중을 확보하고 미래의 레퍼토리에 확고한 위치를 획득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한 그들은 전통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가, 무엇을 버렸는가, 그리고 어떤 혁신을 도입했는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면서 각기 다른 해결책을 찾아냈다. 대부분은 계속해서 어떤 조성을 사용했지만 다수는 탈조성적, 포스트 토널 음악을 썼으며 몇몇은 아방가르드의 기치를 내걸었다. 그 결과 음악은 양식과 방법에 있어서 갈수록 더 다양해졌고 이의 진행은 20세기 전체를 통해 가속화되었다. 모던 시대 1898년에서 1918년까지 새로운 테크놀로지 20세기 초만큼 스스로가 모던하다는 것을 자각한 시대는 거의 없었다. 테크놀로지 및 사회의 변화 속도는 그 이전 어느 시대보다도 빨라서 진보라는 낙관적 개념과 과거에 대한 향수를 유발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 진보의 한 상징은 공장, 사무실 및 가정에 공급된 전기였다. 전기 등이 서서히 가스 등을 대체했고 가정용 전기 제품들이 생산되었다. 석유 내연 기관이 점차로 증기선과 공장의 석탄 엔진을 대체했다. 헨리 포드는 능률적인 생산과 분배를 통해 가격 면에서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한 최초의 자동차인 모델 T를 제작함으로써 모던 세계와 자동차 사이의 밀월 관계를 맺어주었다. 1903년 윌버와 오빌라이트는 최초의 실제적 비행기를 만들었으며 1910년대 말에는 비행기가 군용 및 상용으로 이용되었다. 새로운 상품, 개선된 운송, 새로운 판매 기법이 결합하여 대규모의 공산품 시장이 형성되었다. 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자동 피아노, 플레이어 피아노에서 축음기에 이르는 새로운 음악 재생 테크놀로지였다. 한편 활동사진, 영화은 새로운 형태의 음악 달린 연극의 출현을 야기했다. 음악의 혁신 참조 경제와 사회적 갈등 산업의 성장은 경제 발전을 촉진했다. 사람들은 후회가 없진 않았겠지만 시골에서 도시로 끊임없이 이주했다. 틴펜, 엘리 노래와 말러의 교향곡은 하나같이 고향과 전원의 동경을 표현했다.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위해 투쟁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제인 애덤스와 같은 사회개혁가들은 빈민들을 위해 일했으며 러시아 등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국제무역은 끊임없이 증가했다. 유럽 국가들은 원자재와 식량을 수입하고 공산품을 전 세계에 판매함으로써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강대국들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및 오스만 제국은 지배권 다툼을 벌였고 발칸 제국부터 핀란드까지 동유럽의 국민들은 자유를 위해서 동요했다. 깊어지는 긴장과 복잡한 정치적 문제들은 1차 세계대전에서 극에 달했다.
효율적인 신식 무기들은 수백만 군인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리라는 희망 또한 종식되었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던 인류의 진보에 대한 믿음이 붕괴된 자리에는 깊은 환멸이 남게 되었다. 미국. 이 시기에 미국은 열강으로 부상했다. 1898년 스페인 미국 전쟁에서 미국은 스페인을 손쉽게 격파하고 푸에르토리코, 쿠바, 필리핀 및 기타 스페인 식민지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했다. 미국의 산업과 해외 무역은 빠르게 발전하여 영국과 독일과 같은 산업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성장했다. 1917년 4월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편으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힘의 균형이 깨져 국면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에 불리하게 진행되었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평화협정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급속한 경제 발전은 사회 갈등을 야기했다. 진보당 운동,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는 대기업의 지배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여러 개혁안을 만들어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계속되었다. 특히 남유럽과 동유럽 출신의 이민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도시에서 기존 이민자 집단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남부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북부의 대도시로 이주했지만 인종차별주의 때문에 흑인 거주 지역에 정착했다. 그리하여 흑인 도시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음악은 주요 문화적 성분이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했다. 인간 심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을 개발하여 인간의 행동은 문화적 구속에 의해 억압된 무의식적 욕망에 근거하며 개인의 내적 갈등은 꿈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반 파블로프는 벨소리 직후 밥을 먹는 데에 익숙해진 개는 벨소리를 들으면 음식이 없어도 침을 흘리며 인간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자극에 반응하도록, 즉 조건 반사를 일으키도록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개인을 그만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보는 낭만적 관점에 도전하여 인간을 그가 어렴풋하게밖에 모를 내적, 사회적 힘에 종속되는 존재로 보는 듯하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관한 관점의 변화는 문학과 예술에서 강력한 역할을 담당했다. 예술가들은 신적인 세계를 보는 창으로서의 예술과 계몽된 몽상가로서의 예술가라는 낭만적 개념들에 힘입어 예술작품을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으로 간주하여 작품 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으로 감상해야 한다고 믿었다. 성공의 척도는 대중적 인기가 아니라 지성인과 비평가의 평가였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새롭고 색다른 내용이나 기법을 추구했다. 가령 폴 베를렌, 스테판 말라르메, 폴 발레리, 슈테판 게오르게,
등의 상징주의 시인들은 불명확하고 몽환적인 상태를 환기하기 위하여 또 느낌과 경험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대신 단지 암시하기 위하여 강렬한 심상, 상징 및 파격을 이용했다. 19세기 말 인상주의자. 이 명칭은 그림 30.3에 나와 있는 클로드 모네의 회화 인상 일출 1872년의 제목에 근거한다. 라고 알려진 프랑스의 화가들은 예술에 대한 양식과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1년의 예술운동의 첫 장을 열었다. 인상주의자들은 감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초연한 관찰이라는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예술가에게 주는 인상을 포착하고자 했다. 모네 회화들의 경우 대상과 인물은 흔히 강하게 대비되는 색상을 이용한 몇 획의 붓에 의해 희미하게 묘사되어 색상을 섞고 세부를 채우는 일은 감상자의 눈과 마음의 몫이다. 회화의 주제는 종종 대상 자체만큼이나 빛이 대상에게 미치는 효과이다. 오늘날 인상주의 회화는 크게 인기가 있지만 처음에는 예술적 기교가 부족하고 전통적 미학을 훼손하는 것으로 조롱되는 등 시시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반응은 다른 모던 양식의 회화와 음악에도 적용되었다. 그림 30.3 클로드 모네의 인상 일출 1874년 모네는 이 작품을 포함한 9작품을 자신이 기획에 참여한 한 전시회에 출품했다. 한 비평가는 이에 대한 평론에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라는 조롱 섞인 헤드라인을 달았는데 모네의 작품에서 따온 이 말이 하나의 예술운동 전체를 아우르는 용어가 되었다. 모네는 이른 아침의 빛이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색상을 팔레트에서 혼합하는 대신 캔버스에 병치했다. 전경에 있는 몇 척의 작은 배와 수면으로부터 반사되는 해는 예외이지만 큰 증기선, 굴뚝, 그리고 기중기는 한데 뒤섞여 불그스레한 하늘과 대조를 이루는 희미한 푸른 잿빛의 원경이 된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각각 특유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예술가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대해 나갔다. 폴 세자는 그림 30.4의 생트빅투아르산 1906년에서처럼 자연의 경치나 인물을 묘사하기 위해 기하학적 도형과 여러 단계의 색상을 정연하게 배열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는 3차원적 사물을 입방체나 원뿔체 등의 기하학적 형태로 분해한 후 이를 병렬하거나 중복 배열하여 생동적이고 색채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평면을 재구성하는 양식인 큐비즘을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더욱 추상화했다.
그림 30.5는 피카소가 1912년에 그린 바이올린을 주제로 한 연작 가운데 하나이다. 인상주의와 더불어 시작된 혁명은 새로운 방식의 회화 제작 및 감상, 그리고 회화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고무하여 표현주의 31장 참조와 수상예술 등의 운동을 낳았다. 이러한 새로운 예술운동 대부분에 있어서 예술가들과 그들이 승인한 비평가들은 르네상스부터 낭만주의까지의 화가들과는 달리 아름다움 혹은 감상자를 즐겁게 하는 것에는 더 이상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독창성과 본질을 존중했으며 감상자에게는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그림 30.4 폴 세잔 생트 빅투아르산 1906년 세잔은 남프랑스 액상프로방스의 자택에서 보이는 이 경치를 여러 차례 그렸는데 병치된 색상 블록을 사용함으로써 거대한 산 및 도시와 시골의 세부를 기하학적으로 배열했다. 그림 30.5 파블로 피카소의 높은 음자리표 1912년 이 큐비즘 회화에서 오른편의 바이올린은 다양한 구성 부분과 면으로 쪼개져 있으며 왼편의 클라리넷은 대개 핑거홀을 가진 여러 막대기, 회색, 파란색, 갈색 및 흑백과 이 악기의 나팔형 입, 벨을 묘사하는 동심원과 원뿔로 양식화되어 나타난다. 음악에 미친 영향. 이 모든 조류들이 음악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장과 다음 몇 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음악은 경제성장, 새로운 테크놀로지, 1차 세계대전의 참화, 미국의 세계 무대의 등장, 새로운 음악 양식을 위한 토양으로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도시문화, 인간 본성에 대한 새로운 사상, 그리고 상징주의, 인상주의, 표현주의, 큐비즘과 같은 새로운 예술운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